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허사비스는 단순한 기술기업가나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인공 일반지능 AGI이라는 새로운 부를 인류에게 가져오려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와 같습니다. 그가 AI 분야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독보적이며 그의 비전은 인류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허사비스는 이 기술의 등장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보다 훨씬 중대한 일이며 그보다는 전기나 불의 등장과 비슷하다고 규정할 만큼 그가 추구하는 목표는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그의 개인적 성장 과정, 연구 철학,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서사적으로 분석하여 지능 해결이라는 그의 일생일대의 목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체스 영재에서 게임 개발자, 신경과학자를 거쳐 딥마인드의 창립자에 이르기까지 그의 여정은 지능의 본질을 탐구하고 인류의 가장 복잡한 난제를 해결하려는 한 명의 설계자가 그려온 거대한 청사진과 같습니다. 한 개인의 유년기 경험은 때로 평생의 사명을 결정짓는 설계도가 됩니다. 데미스 허사비스의 어린 시절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그의 지적 여정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와 질문을 형성한 원점입니다. 체스판 위에서 마주한 지능의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그 안에서 느낀 압박감과 환멸은 그를 승리라는 좁은 목표에서 벗어나 더 큰 문제 해결이라는 광활한 영역으로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데미스 허사비스의 지적 여정은 흑백의 체스판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이미 세계 2위의 체스 영재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스스로를 보헤미안이라 칭할 만큼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이었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음에도 아들의 재능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밥 딜런을 영웅으로 삼던 싱어송라이터 출신의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캠핑카로 전국을 누비며 체스 토너먼트에 참가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어린 허사비스에게 체스가 단순한 게임이 아닌 가족의 희생이 걸린 중대한 과업이라는 무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게임에서 지면 부모님은 크게 속상해하셨고 이는 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체스는 더 이상 순수한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 순간은 12살 때 리 히텐슈타인의 산 정상에서 열린 국제 체스 대회에서 찾아왔습니다. 전 덴마크 챔피언이었던 30대 선수와 맞붙은 경기는 무려 10시간 동안 이어지는 마라톤 사투였습니다. 기나긴 공방 끝에 무승부가 확실시되던 상황, 극도의 피로에 지쳐있던 허사비스는 상대가 던진 비열한 심리적 속임수에 넘어가 기권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직후 상대는 벌떡 일어나 웃으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기권을 왜 하니? 무승부인데. 값싼 승리에 환호하는 상대를 보며 깊은 환멸에 빠진 허사비스는 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지적인 체스 선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건 사고의 낭비가 아닌가? 이 300개의 뇌를 연결하면 암도 정복할 수 있을 텐데. 이 순간은 그의 관심이 한판의 승리에서 인류의 난제 해결이라는 더 큰 차원으로 전환되는 극적인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체스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칠 올바른 길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체스판 위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지능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었고 이는 훗날 게임을 넘어 현실 세계의 난제를 해결하려는 그의 위대한 여정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혁신가는 종종 실용적 창조와 근본적 탐구라는 두 갈래 길을 동시에 걷습니다. 허사비스의 청년기는 비디오 게임 개발이라는 창조의 영역과 신경과학 및 컴퓨터 공학이라는 탐구의 영역을 오가며 지능의 본질에 대한 자신만의 접근법을 정립해나간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가상세계를 설계하며 AI의 가능성을 체험했고 학문의 전당에서 지능의 작동 원리를 파고들며 이론적 토대를 다졌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입학 전 1년간의 공백기에 허사비스는 당시 유럽 최고의 게임 개발사 불프로그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테마파크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게임 속 방문객들의 행동 패턴, 즉 게임 AI였습니다. 그는 놀이기구 근처에 음식점을 지으면 사람들이 토를 하고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구토하는 등 미묘하고 흥미로운 가상 상황을 구현해냈습니다. 이는 훗날 딥마인드가 시뮬레이션 환경을 AI를 위한 완벽한 학습의 장으로 삼게 될 아이디어의 원시적인 첫 시도였습니다. 게임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자 불프로그의 창립자 피터 몰리뉴는 그에게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수백만 파운드를 제안했습니다. 17세 소년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지만 허사비스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몰리뉴는 훗날 기차역에서 그를 떠나보내던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작고 여린 친구 하나가 터널 속으로 사라지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올라요. 정말 슬픈 순간이었어요. 그의 목표는 단기적인 부가 아니었습니다. 지능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장기적 비전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CL에서의 학문적 여정은 그의 지적 세계를 완성하는 핵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이 시기,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그의 길을 명확히 했습니다. 1997년,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체스 세계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꺾은 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허사비스는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오직 체스만 둘 수 있는 기계보다 그 기계와 대등하게 싸우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모든 지적 활동을 해내는 카스파로프의 일반 지능에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처음부터 특수지능이 아닌 범용지능에 매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케임브리지 시절 친구 팀 스티븐스는 그에게 생물학계의 50년 난제인 단백질 접힌 문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백질이 어떻게 특정 3차원 구조로 접히는지를 예측하는 이 문제는 암치료부터 신약 개발까지 생명과학의 핵심 열쇠였습니다. 허사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도구가 바로 AI라고 직감했습니다. 이는 그의 목표가 게임 정복을 넘어 인류의 과학적 난제 해결에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복선이었습니다. 신경과학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 UCL로 진학한 그는 운명적인 동반자 쉐인 레그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AGI 해결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공유하는 거의 유일한 동지였습니다. 당시 학계에서 AI 연구는 진지한 과학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AI를 연구한다고 말하면 비현실적인 몽상가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허사비스와 레그는 학계의 틀 안에서는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없음을 깨닫고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게임 개발을 통해 AI의 실용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학문적 탐구를 통해 이론적 깊이를 더한 허사비스는 이제 자신만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딥마인드 창업이라는 다음 장을 향한 무대는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진정으로 혁명적인 기업은 단순히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는 수단이 아니라 창업자의 추상적 철학이 물리적으로 구현된 실체입니다. 즉, 코드와 문화, 그리고 자본으로 빚어낸 세상에 대한 하나의 선언인 것입니다. 딥마인드의 설립 과정 자체가 허사비스의 문제 해결 방식, 리더십, 그리고 장기적 안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딥마인드의 임무는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허사비스는 이를 세계 최초의 일반 학습 기계 구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반과 학습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된 기존의 AI와 달리 딥마인드는 인간처럼 하나의 시스템이 어떤 문제든 스스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여 해결하는 범용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인간지능의 핵심, 즉 놀라운 유연성과 적응력을 기계로 구현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이었습니다. 초기 주요 투자자였던 피터 틸은 딥마인드가 실리콘밸리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허사비스는 런던을 고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애양심이 아닌 치밀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UCL 등 세계적인 대학에서 배출되는 최상급 인재풀을 가까이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간파했습니다. 또한 빨리 실패하고 새로 시작하는 실리콘밸리의 문화는 AGI와 같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장기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끈기 있게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드는 유럽의 연구 문화가 딥마인드의 비전과 더 부합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초기 투자 유치는 험난했습니다. 대부분의 벤처 투자자들은 전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뭐죠? 돈은 어떻게 벌 거죠? 허사비스는 이런 질문들을 아주 따분한 질문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지능의 모든 것을 풀어내겠다는 거대한 비전으로 답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철학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딥마인드는 단기적 수익 모델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션 자체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진정성은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피터 틸, 스페이스X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와 같은 비범한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비전과 철학을 바탕으로 설립된 딥마인드는
이제 그들의 아이디어가 단순한 몽상이 아님을 세상에 증명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위대한 아이디어는 현실에서의 증명을 통해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딥마인드가 세상에 내놓은 초기 프로젝트들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범용학습 AI라는 추상적 목표를 향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이정표였으며, 각 성공은 다음 도전의 발판이 되는 치밀한 전략적 로드맵의 일부였습니다. 딥마인드는 게임에서 시작해 인류 지성의 상징을 넘어 마침내 과학의 가장 오래된 난제까지 해결하며 자신들의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딥마인드는 고전 아타리 비디오 게임을 AI 학습을 위한 완벽한 시험장으로 삼았습니다. 목표는 수십 개의 각기 다른 규칙을 가진 게임들을 단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여러 게임을 하나의 뇌로 배우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초기 과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가장 단순한 게임인 퐁조차 학습하지 못하자 허사비스는 쉐인 레그에게 어쩌면 우리가 틀렸나봐 라고 말하며 포기를 고려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처럼 AI가 첫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학습 곡선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벽돌 깨기 게임에서 찾아왔습니다. 수백 번의 학습을 거친 AI는 인간 플레이어 수준을 넘어 개발자들조차 예상치 못한 최적의 전략을 발견해냈습니다. 공을 벽돌 위쪽으로 보내 벽 뒤에서 연쇄적으로 벽돌을 파괴하는 터널링 기술을 스스로 터득한 것입니다. 연구원들이 마법 같은 일이라고 표현한 이 순간은 AI가 단순히 패턴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학습을 통해 창발적인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바둑은 경우의 수가 우주의 원자수보다 많아 인공지능의 성배로 불렸습니다. 2016년 딥마인드의 알파고는 세계 최고 기사인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과 세기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전 세계가 인간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이국에서 알파고가 둔 37수는 역사의 흐름을 바꾼 한 수였습니다. 전문 해설가들은 인간 기사라면 둘 확률이 1만 분의 1도 안 되는 수라며 경악했습니다. 이 독창적인 수는 AI가 인간의 지식을 학습하고 모방하는 단계를 넘어 인간이 수천 년간 쌓아온 지혜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창의성의 지평을 열었음을 상징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에게는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와 맞먹는 스푸트니크 모멘트로 작용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알파고는 중국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것은 그들의 스푸트니크 순간이었고 AI 우주 경쟁을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알파고 쇼크 이후 중국은 AI를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막대한 투자를 시작하며 미중 AI 기술 경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알파고의 성공 이후 허사비스는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단백질 접힌 문제 해결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게임을 넘어 인류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딥마인드 미션의 최종 목표를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딥마인드는 2년마다 열리는 단백질 구조 예측 능력 평가 대회 CASP에 처음 참가하여 경쟁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측한 구조는 생물학자들이 실제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정확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폴러스는 당시를 회상하며 알파폴드는 저 같은 사람이 쓸만한 수준의 데이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팀원 일부는 이건 헛고생이라며 회의에 빠졌습니다. 허사비스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달에 가는 게 목표라면 가장 긴 사다리를 가졌다고 해도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깊은 겸손과 좌절감 속에서 허사비스는 설계자로서의 면모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접근법을 완전히 폐기하고 문제 해결만을 위한 전담 해결팀을 꾸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개선이 아닌 연구 전략 자체를 재설계하는 과감한 선택이었습니다. 2020년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로 무장한 알파폴드2는 50년간 누구도 풀지 못했던 단백질 접힌 문제를 마침내 해결했습니다. CASP의 주최자 존 몰트는 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경이로운 성과에 찬사를 보냈고 팀원들은 이메일을 읽으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허사비스는 곧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후 딥마인드는 인류 역사상 알려진 거의 모든 단백질, 약 2억 개 이상의 구조를 예측하여 그 데이터베이스를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12살 소년이 리히텐슈타인 산 정상에서 품었던 꿈, 즉 수백 개의 뇌를 연결해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완전한 실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거대한 자본 및 인프라와 만났을 때 그 시너지는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2014년 구글의 딥마인드 인수는 단순한 M&A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허사비스의 비전을 전 지구적 스케일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으며, 동시에 그에게 기술의 힘에 대한 더 깊은 윤리적 성찰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딥마인드는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지만 곧 엄청난 연산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더 큰 도전을 위해서는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의 인프라가 절실했습니다. 허사비스는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위해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당시의 결정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계획한 일을 하기 위한 인생의 5년을 대체 얼마를 받으면 바꾸시겠어요? 이는 그의 목표 달성에 대한 시급성과 장기적 비전을 동시에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는 단기적인 금전적 이익보다 자신의 비전을 실현할 시간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수 후에도 딥마인드는 런던에서 독립적인 연구 문화를 유지하며 제품 개발에 압박 없이 순수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이는 알파고와 알파폴드 같은 위대한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허사비스는 자신이 개발하는 기술의 파괴적인 잠재력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인류에게 핵이라는 새로운 힘을 선사한 로버트 오펜하이머에 비유하며 그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는 AI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성을 경계하며 실리콘밸리의 슬로건으로 유명했던 빠르게 움직이고 부수라는 식의 기술 개발 접근법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뭔가를 일단 깨고 나면 그건 고칠 수 없거든요. 그의 신중한 태도는 자신이 창조하고 있는 기술이 인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깊이 고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허사비스는 AGI의 등장이 인류 역사를 AGI 이전과 AGI 이후로 나누게 될 가장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AGI가 인류 문명 전체를 완전히 재창조할 수 있는 경이로운 도구이자 엄청난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기술의 완성을 넘어 인류가 이 새로운 힘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향해 있습니다. 데미스 허사비스의 여정을 체스 영재, 게임 개발자, 신경과학자, 기업가라는 개별적인 역할의 합으로 보는 것은 그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는 지능의 본질을 해결하여 인류의 난제를 푼다는 단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엮어낸 위대한 설계자입니다. 그의 삶은 일관된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비전을, 경쟁에서의 승리보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단순한 기술적 성취보다 인류에 대한 기여를 언제나 우선시했습니다. 10대 시절 수백만 파운드의 제안을 거절하고 대학으로 향했던 선택, 실리콘밸리가 아닌 런던을 고집했던 전략, 그리고 알파폴드의 성과를 인류 전체와 공유하기로 한 결정은 모두 그의 철학을 증명합니다. 결국 그의 일생은 리히텐슈타인의 산 정상에서 한 소년이 던졌던 질문에 대한 평생의 응답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흩어진 지능을 연결하여 인류의 가장 큰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데미스 허사비스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설계했습니다. 그의 삶은 AGI라는 미지의 대륙을 향한 가장 지적이고 가장 치열하며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탐험의 기록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